네, 반갑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은 마감이 잘 됐습니다. 그죠? 강하게 반등하면서, 코스닥은 2.6%나 올라왔어요. 코스피도 0.7%대. 마감에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잘 회복이 되는 그런 단계로 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전환점의 시작인지 아닌지 이제, 향후 며칠을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금융투자만 매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 동향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 이 외국인들 매수 같은 경우는 오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많이 매수하고 조금 파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매도가 들어오는 부분들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등은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뭐 돌격하라 해가지고 매수를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지속될 수 있겠는지, 또 그 다음에 수급 주체는 어떤 주체들이 들어와서 받아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서둘러서 매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이 저점이라고 하더라도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아니라 내일 사도 괜찮고요, 아예 다음 주에 사셔도 괜찮고 명절 이후에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 저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꼭 확인하고 체크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해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양봉,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그 양봉의 크기가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죠. 그래서 2860포인트까지 일단 나왔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다음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2900에 근접하는 모습까지만 좀 진행해 준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2900 정도만 만들어주게 되면 이제 다음 주 초반부에쯤 올라갔을 때 2950 가능해 보이겠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여기서 힘을 얼마만큼 실어줄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뭐 지금 한 일주일여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2950까지만 올라가게 된다라면 명절 연휴를 딱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시점에서 살짝 들어가는 거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한번 예상을 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뭐 살짝씩 올라가더라도 지금 한 3, 4거래일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한 3번 정도, 뭐 하루 정도는 좀 강하게 올라간다 생각한다라면 2950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분봉 포인트는 막판에 조금 더 치고 올라가서 마무리가 잘 됐기 때문에요, 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잘 진행이 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지지점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후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계속 좋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더 중요한 거는 코스닥 쪽이죠. 이게 5일선 회복까지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약간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드는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근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무리해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지, 뭐 어떠한 종목이 올라갔다 뭐 이런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본다라면 또 뭐 그다지 뭐 나쁘진 않았네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골고루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좀 둘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잘 올라오게 된다라면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내일 정도가 되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갔던 돈들이 빠져나올 거란 말이죠. 물론 이 돈들이 다시 주식을 사는데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약금 받은 걸로 일부분은 또 주식을 사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수급이 조금 살아나게 된다면 분위기는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동향에서는 코스닥 쪽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2,700억 정도 나왔는데, 오늘 업종별 상황을 좀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요. 네. 지금 보시면 대형주 쪽 매도가 좀 있어요. 그러면 전기전자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서비스업, 뭐, 금융업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하고 있었던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매도가 1,000억밖에 안 돼요. 네. 1,000억밖에 매도를 안 했다는 부분은 뭐예요? 그동안 많이 사들인 부분에 비해서 정말 눈꽃만큼이죠. 뭐, 그냥, 뭐, 새끼 발가락에 있는 뭐, 때 정도? 네. 그 정도 매수한 거라서 많이 사놓고 조금 파는 거. 이것은 전형적인 매집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 또 팔았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애들이 뭔가 냄새를 맡긴 맡았죠.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좀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새 보면은 단기적으로 며칠간은 좀 상승세를 타겠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형주 쪽 움직임들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오늘 뭐 전체적 분위기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고요. 하이닉스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거는 아무래도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은행주들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어요. 오늘 뭐 은행주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주들도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올라오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또 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살짝씩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금융주들은 섹터가 이 추세 자체가 이제 뭐 바뀌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터리 소재, 배터리 쪽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쪽 기대감들도 같이 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 모습은 이제 코스닥 쪽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잘 올라왔습니다. 근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기술적 반등이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어요. 지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중반부 정도에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1월 10일 정도 되네요. 이때 보시면 RSI 지표가 완전 저점 바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짝 올려놓고 또 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RSI 지표는 살짝 상승하게 되면서 이게 유지를 좀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즉 과매도가 아닌 이 상황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런 상태거든요. 과매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한 10만원까지만 올려주더라도 이 부분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럼 또다시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은행주도 대체적으로 좀 밀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주가 하락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좀 올라가긴 하는데, 네, 여전히 여기 뭐 카카오페이가 오늘 6%나 올라왔어요. 근데 물량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어떤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올라왔죠. 크래프톤은 네, 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움직임들,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 금융주는 그냥 많이 안 빠졌네요. 근데 얘는 계속 되게 센가 봐요.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좀 잘 나가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많이 내린 종목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계좌가 좀 회복되는 모습도 많이 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무리해서 팔아버리고 떠나버리게 되면 이런 거 보기 어려우시겠죠? 네. 코스닥 같은 게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이 격차를 벌리면서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내려가는 틈을 이용해서 시총 1위를 굳히기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역시 얘네들도 연속성이 계속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배터리 소재 쪽에서 관심이 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걔네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얼마만큼 치고 올라갈런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지금 추세가 완전히 이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다른 기대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이 저점권과 이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등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게임즈 쪽 시총 상위권 종목들 중에서는 좀 나은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다는 건 아니에요. 매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올라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됐다. 그래서 뭐 전통적인 종목이든 시총 상위 종목이든 전체적으로 그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적 상승이든 간에 다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개선되는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오늘 확정적인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순매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전자 순매수 많이 들어갔고요. 한국항공우주 매수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인버스 사놓은 것도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게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환매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어떤 매수를 통해서 밑바닥에서 빼먹기 위한 그런 노림수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LG 이노텍, 카카오페이, 하이브 뭐 이런 정보들 전체적으로 다 매수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으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좀 매도했어요. 하이닉스 오늘 마이너스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팔아먹은 종목들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중요한 종목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고요. 산업개발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 그래도 꼬리가 좀 길게 달려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좀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건드리시면 안 되겠죠. 오늘 또 꼬리 달린 거 보고 아싸 하고도 매수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그거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들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순매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주춤거리는 거죠. 이 하이닉스도 같이 매도가 있었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매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큰 충격은 없었는데 하이닉스는 양 매도가 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은행주도 위주로 좀 매도가 있었고요. 레버리지 역시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노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일단은 물량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은행주,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매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터리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 LG화학, SDI, 이노베이션 지금 3인방이 빵 치고 올라가면서 순매수 상위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LG전자 순매수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반등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부 다 유입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수가 어떤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한다기보다도 그냥 분위기를 조금 개선시키는 것, 또 요즘에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거 있죠. 한 번 더 해드려야 되겠네.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네, 그거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네. 내가 왕일 대상인가?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거죠. 이게 너무 많이 빠졌다. 그 기술적 반등이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뭐 단기적 어떤 포지션을 노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다시 주가가 빠진다라면 이 지루한 구간에서 탈출하는 개인 투자가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좋아지려면 일단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현재는 이제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이 3,000포인트, 3,050포인트까지 나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이평선이 박스 권 안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선을 2,950까지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세가 바뀌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점점점 끌어내리는 모습이고요. 지수는 버티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나고 그 다음에 추세가 바뀌는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조만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요.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나머지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9시에 잊지 말고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